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 서천축협 전 조합장 등 하나로마트 관련 직원들이 지난 10여 년간 무려 20여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 거래업체 측에서 무상으로 받는 일명 덤으로 불리는 상품들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서천축협 하나로마트 재고 관련 회계장부와 실물건은 2억 2천만 원의 차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농협중앙회는 서천축협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10여 년간 누적 금액은 무려 2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납품업체와 영업하며 1+1 상품과 같은 덤을 받게 되는데 이 덤을 회계 기표함으로써 원가가 산입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덤 기표를 하지 않으면 덤은 들어왔지만 장부상 재고는 늘지 않고 실재고는 늘어나 장부보다 실물량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덤을 판매해 얻게 되는 수익은 영업 판매 대금 외 기타 수익, 일명 외수익으로 포함되며 덤을 전체 기표하지 않은 것인지 일부 하지 않은 것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일 서천축협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 공식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중앙회 본부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조합장 권한의 감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서천축협은 앞서 언급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농업인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례안이 서천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고의성이 짙은 의결 표시로 결국 부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로당마다 음식 준비에 힘겨워하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일명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빛이 바랄 전망입니다. 게다가 고령화로 치닫는 지역 농업인들의 무인 항공방제기, 즉 농업용 드론 사용에 대한 지원도 관련 조례가 없어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용 드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다정 기자입니다. 서천군 의회는 지난달 24일 소회의실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5의안을 심의해 조례안 2건에 대해 부결하고 13건을 가결했습니다. 부결된 조례안은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천군 농업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으로 일명 급식도우미 지원 및 농업용 드론 사용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2건의 부결은 일부 의원들의 고의성 높은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신도 부의장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2건은 지난 3월에 최초로 상정돼 2차례 심의를 통해 가결하려고 했지만 나학균 의원의 반대와 노성철, 이현호 의원 등의 기권으로 부결되는 사태에 이르러 급식도우미 및 농업용 드론 사용 지원을 시행할 수 없게 돼 안타깝고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나학균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서천군 발전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김경재 의원과의 의사결정에 따른 마찰의 앙금을 품고 이번 조례안 2건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기권을 부추기는 등 가결을 끝까지 반대하는 의사결정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나학균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나 의원은 급식을 도왔던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한 불만과 10일 채용할 경우 나머지 20일에 대한 운영 대안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대책이 없어 반대한 것이고 실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시범사업조차 반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하며 보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권을 제기한 의원들도 원래 강 부의장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우니 기권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례안 부결로 인해 지역의 어르신과 농업인들의 복지, 편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도가 수도권을 비롯한 6개 시군의 유망기업 19개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한 경제복지 선순환 시스템 구축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9개 기업 대표와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19개 기업은 천안, 아산, 당진, 청양, 예산, 태안 등 6개 시군 53만 7,411제곱미터 부지에 6,23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고 730명을 신규 고용합니다. 도는 이들 19개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해 가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매년 발생하는 생산액 변화는 4,101억 3,600만 원, 부가가치 변화는 965억 1,8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 등에 따른 단발성 생산 유발 효과는 전국이 1조 7,656억 9,4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전국 6,230억 8,700만 원, 충남 3,097억 5,900만 원 등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도민 행복과 충남 발전을 추구했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자부했습니다. 유 의장은 지난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원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 도민 행복,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 등 도정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성과와 보람으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 예산 적정 배분 및 효율성 검토, 대외 협력과 국제교류를 통한 선진의회 위상 제고, 적극적인 자치 입법 활동, 도정 교육 행정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향후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시킬 계획이라며 정책위원회 운영과 예결산 심사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의회로 변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도의회는 1년간 제305회부터 312회까지 총 8차례의 정례회를 열고 33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도정 주요 현안 사업 현장 방문을 52회 실시했습니다. 최근 행정당국 단속으로 서천 지역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 소각장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요구하는 충족 물량 확보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땅히 허가된 선별장 및 임시 집화장이 없어 차고나 나대지에 쌓아놓는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속에 따른 범법자 양성보다는 서천군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원수리 한 소재에 건축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철제 울타리보다 높이 쌓여 있을 만큼 폐기물의 양이 상당합니다. 현장을 살펴보니 콘크리트를 비롯해 창문틀, 건조대, 철물, 그물망 등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곳 마서면 한 소재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철을 비롯해 목재, 의자, 러닝머신기, 스티로폼을 담은 포대자루, 타이어와 각종 생활 쓰레기 등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는 파란색의 커다란 비닐로 쓰레기들을 감싸놓기도 했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적치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지정 장소에 소각시키지 못하고 외진 나대지에 모아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천에 있는 소각장이 생활 쓰레기를 제외하고는 방치 쓰레기 등 그 어느 것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폐기물 소각장의 일일 소각량은 최대 30톤까지로 더 많은 쓰레기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상태에다 소각장 운영에 따라 분리된 재활용 폐기물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방치 폐기물의 경우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 가는 거죠. 네. 그 차에다 실어놓고 네. 우리가 그게 가더라도 아침에 가갖고 저녁 때라도 하차만 해주면 네. 좋다 이거요. 네. 근데 아예 오지를 말아오니까 음. 그게 포화 상태니까. 네. 이로 인해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소각량이 더 큰 전북 군산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마저도 포화 상태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쓰레기는 많고 소각장의 수는 적기 때문에 이렇게 폐기물 운반차에 쓰레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경우 차에 적재된 쓰레기를 다른 곳에 옮겨야 하는데 임시 집화장마저 없어 근처에 잠시 놔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건축 폐기물 역시도 지역에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가 없어 타 지역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요구하는 물량이 충족할 때까지 폐기물을 외진 곳에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 수지 분반 업체들은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건설 폐기물 수지 분반 업체는 서천군에 임시 집화장 허가 신청서도 내봤지만 군은 현행법상 허가를 해준 사례가 없어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서천군이 생활 쓰레기를 문제없이 처리하는 만큼 방치 쓰레기도 똑같이 취급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억울한 범법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선별장 마련 및 임시 집화장 안내 등 제도적 장치 안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체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과 사회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천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사회적 경제 지역 기반과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송미옥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지원사업팀장은 센터의 사회적 경제, 유관사업 참여 사례 발표에 이어 하반기 추진 계획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지역민이 사회적 경제에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추구를 목표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있고요. 그래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진입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이어 임동환 충남 사회적 기업협의회 회장은 서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 마련과 서천군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이 당사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우리 자생단체입니다.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동석해 주시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관심이 좀 떨어지면 회원사들도 참여율이 떨어지고 모여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및 중간 지원 기관과 전달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노방래 서천군수와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예비 사회적 기업, 한국중부발전, 도청 사회적 경제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가 읍면동 자매결연, 동백대교 경관 조명 설치, 금강하구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등 3개 안건을 채택하고 공동 추진합니다. 서천군과 군산시는 지난달 28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제1차 서천 군산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화합과 상생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신흥동과 서천군 장항읍의 자매결연을 통한 발전 행사 공동 개최 등 친목 도모를 다짐했고 서천군과 군산시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만큼 발전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는 금강하구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공동 추진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동백대교 경관 조명 설치 공동 추진 안건은 국비 20억 원, 군산시 10억 원, 서천군 5억 원, 총 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예산을 확보해 2020년 용역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한편 두 시군은 지난 2004년 이후 10여 년간 중단됐던 서천 군산 행정협의회를 2015년 재개하고 그동안 철새축제 공동 개최, 동백대교 명칭 공동 선정, 유료시설 상호 감면 등 27개 안건을 합의해 처리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농촌형 교통 모델인 공공형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 투입돼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차량 구입비, 인건비,
유지비 등에 투입되는 올해 사업비는 총 6억 원입니다. 주요 노선 현황으로 서천, 생태원, 장항시내, 자원관 연계 노선을 7회 신설하고 또한 주민이 건의한 마서 월포, 판교 군계, 문산 홍산 등 8개 노선에 대해 최대 4회까지 연장 신설됩니다. 군은 오는 10월 중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을 분석하고 수요 응답형 버스 투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제25대 이규식 부군수가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군수는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농어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서천을 만들겠다며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부군수로서 지역 현안을 살피며 서천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주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력하나마 제가 앞장서서 서천 현안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나갈 것이며 농촌과 어촌 그리고 궁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서천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군수는 1987년 보령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충남도 특임장관실, 의회 사무처 비서실장, 농정기획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에 넓은 안목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겸비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천군 종합교육센터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7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주간 봄의 마을 종합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하반기 프로그램은 기초문해, 문화예술, 인문교양, 아동대상 학력보완, 직업능력 등 5개 영역의 강의들로 구성되며 서천군민이라면 누구나 서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 봄의 마을 종합교육센터 2층 사무실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천군 드림스타트는 지난달 26일 서천 아카데미 요리학원에서 양육자 11명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의 일환인 부모도 휴식이 필요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드림스타트는 일과 양육, 집안일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양육자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자녀들과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한산면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군비 1,500만 원으로 북카페 2층 옥상 공간을 리모델링해 하늘정원으로 조성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한상일 한산면장은 학교와 평생학습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 사업을 운영해 북카페를 교육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나 이번에 MG 새마을금고 보험 들었다? 헉, 어때? 보장이 정말 많은데 무엇보다 보험료가 낮아. 와, 진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까이서 지켜주는 보험이니까. 고맙습니다. 가까이에서 더 가까이. MG 새마을금고 보험.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육가족들은 단 하나의 결실을 향해 오늘 하루도 행복을 채워나갑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충남교육이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을 밝혀온 에너지에서 더 넓은 세계를 비추는 에너지로 한국중부발전이 행복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 대한민국 에너지의 시작에는 언제나 한국중부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